안녕하세요, 방정문 데몬스트레이터입니다. 오늘 제 17강 스키판 위에 중심점을 찾아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존에 포지션, 정복, 트레이닝 5단계까지 여러분들이 거쳐서 오늘 연습을 해보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전 시간까지는 포지션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루었다면 이번 기초편에서의 이 17강부터는 조금 더 상급적인 부분도 다루면서도 그런 부분들의 기초적인 원천적인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시간은 그 쇼턴하고도 연관이 되면서요, 기초적인 스킬을 다루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이해하실수록 조금 더 스킬을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세하게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스키판 위의 중심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폴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제 신체가 있고 이 폴이 제 신체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폴은 스키판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키판이 신체의 중심선상에서의 중심을 맞닥뜨리도록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신체의 중심선이 스키판의 중심점에 서로 교차가 됐을 때 양쪽의 균형감은 어떻게 돼요? 동등하겠죠. 근데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 보셨을 때 폴의 길이가 양쪽이 같은가요? 네, 분명히 다르죠. 이 앞쪽이 더 길고 이 뒤쪽이 더 짧게 돼요. 그래서 이런 원리는 뭐냐면 요 초크 쪽의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 스키의 탑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요 손잡이의 부분을 여러분들의 테일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정을 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왜 이 폴의 중심점은 지금 요 손잡이 쪽 가까운 쪽으로 더 많이 위치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 폴에는 손잡이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뒤에 무게 중심이 더 쏠려 있기 때문에 앞에하고 맞추기 위해서 중심점이 어떻게 돼요? 이 폴의 정 가운데 요 부분이 아니라 요 중심점이 조금 더 뒤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키로 따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스키판이 제가 보시는 것처럼 스키판이 이렇게 길게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제 신체의 중심의 정 가운데에 서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이유 폴의 손잡이와 같이 스키에는 바인딩과 덥이라는 장치가 같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좀 더 뒤쪽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의 이 폴의 형태와 같은 형태로 중심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이 중심점을 찾아서 내 신체의 축선이 그 수직선상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중심점을 찾는 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요거를 제가 스키판 위에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 가지고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제 실질적으로 폴이 아니라 제 신체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요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봉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봉우리 정상에 내 중심점을 맞추는 연습을 하실 건데요. 먼저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경사에 이렇게 올라가 있었을 때 평지 부분, 지금 제가 이렇게 옆에 면에 평사면과 같이 서 있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경사도에서도 이렇게 서 있다면 어떻게 돼요? 내 탑 부분이 들려 있고 옆모습을 보면 탑 부분은 들려 있고 테일 쪽 부분은 바닥에 닿아 있거든요. 요 모습을 보시면요. 근데 보통 대부분 여기서 이제 오류가 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지를 탄다고, 쇼턴을 탄다고 가정했을 때 평지에서 지금과 같은 포지션으로만 타신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내 중심점이 지금과 같이 디테일 쪽에 많이 뭉쳐져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반드시 다시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사면에서의 이 서 있는 그 포지션을 가지고 내 경사면에 맞추도록 수직적으로 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탑도 들려있고 어느 정도 숙여져 있고 내 디테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들려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내 스키판과 내 신체의 중심을 바르게 잡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스키가 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뒤로 체중이 똑같이 평사면처럼 이렇게 서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스키가 돌아간다고 했을 때 디테일이 걸리겠죠. 지금과 같이. 자, 이렇게 돌았을 때 테일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에지가.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쇼턴을 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스키가 회전이 효율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디테일이 밀려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밀어내는 스키링성의 어떻게 보면 테일 컨트롤성의 쇼턴을 많이 타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테일 컨트롤성.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탑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테일이 돌아가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테일 컨트롤성의 조작성인데, 그런 경우는 나도 모르게 중심이 디테일이 멀어지기 때문에 골반의 어떠한 피보팅 동작도 많이 쉽지 않게 되고요. 쇼턴을 급사로 올라갔을 때는 탑의 컨트롤도 같이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아래쪽으로 흘러서 가는, 이런 흘러가는 쇼턴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저와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사면에 올라가셔서 내 몸을 옆모습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요 아래쪽을 계곡 쪽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제가 이렇게 내려가는 포지션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서 계시면은 내 평사면의 포지션이겠죠. 이걸 가지고 내 경사면에 조금 더 기울기가 있는 요 정도에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쇼턴을 탔다고 생각을 하시면 몸이 어떻게 돼요? 뒤쪽 후경 쪽으로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도 어떻게 돼요? 스키판의 중심점이 뒤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테일이 묶여 있어서 스키가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돼요? 스키판에서의 중심점을, 신체 중심점을 맞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테일이 같이 들리는 이러한 모습의 형태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상태에서 스키판의 중심점을 신체에서 수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연습을 하셔서 스키판이 이와 같은 형태로 어떻게 돼요? 체중을 실은 상태로 스키가 돌아가게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자, 먼저 숨을 기본 포지션으로 포를 이렇게 양쪽에 넓게 하시고 숨을 들여 마셨다가 후 하면서 체중이 실리면서 스키가 이렇게 돌아가고, 다시 숨 들여 마시고 다시 배에 힘을 주고 후 하면서 스키가 이렇게 회전이 되고, 지금처럼 내가 힘이 많이 뺐을 때, 편안한 자세가 됐을 때 스키판 위에 올바르게 서 계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을 주고 있다면 내가 어딘가의 중심점이 많이 흔들리거나 많이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허리를 구부리거나 자세가 엉거주춤했을 때 내가 스키를 후 했을 때도 어떻게 돼요? 내 허벅지의 근육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스키판의 전달이 더 많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본 포지션대로 연습을 하신 상태에서 포지션을 잡으시고, 그 상태에서 가볍게 숨을 들여마시고 후 힘을 빼면 스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미끄러지는 그러한 베이스 면의 느낌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 스키판의 중심점을 잘 찾으시면은 조금 더 쇼턴에서 효율적인 턴, 특히 탑 앤 테일 컨트롤성의 이러한 효율적인 턴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중심점을 찾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람개비, 중심점을 찾고, 자, 이 상태에서 바람개비의 형태로 중심점을 줬을 때 어떻게 돼요? 탑과 테일이 가장 효율적으로 턴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쇼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컨트롤성의 스키 조작을 좀 더 높이고자 싶으시다면 이러한 연습을 경사도에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쇼턴의 형태를 가지고 이 중심점이 뒤쪽에 많이 가 계신 어떤 후경의 이 평사면의 모습을 가지고 쇼턴을 타는 테일 컨트롤성과 지금처럼 스키판 위에서 중심점을 찾은 상태에서의 탑의 테일 컨트롤성의 쇼턴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스킹을 통해서 한번 두 가지를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 중심 스키판 위의 중심점이 평사면하고 똑같은 형태로 경사도에 접근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몸이 중심이 이렇게 뒤로 가 있는, 뒤쪽에 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테일 컨트롤성의 조작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탑의 움직임은 거의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테일만 움직이는 형태의 스키딩 쇼턴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중심이 뒤에 있는 거예요. 뒤꿈치 쪽에 체중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네, 테일 쪽에 탑은 그대로 있고 어떻게 돼요? 탑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테일에만 뒤꿈치 쪽에만 체중이 실려서 그냥 그저 밀려나가는 이러한 모습의 형태의 쇼턴이 되는 거죠. 지금은 경사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점점 경사도 더 높이 가셨을 때 어떻게 돼요? 중심이 더 많이 뒤로 빠져 계시겠죠. 그럼으로써 스키 컨트롤이 안 되고 첫 번째 스피드 컨트롤이 어렵다는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제자리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내 스키판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고 했었을 때 디테일이 어떻게 돼요? 탑이 고정된 상태에서 디테일이 이렇게 그냥 밀어져 나가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작한 점에서 마무리되는 한 턴의 점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끔 해서 마무리가 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키가 더 효율적으로 턴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계속 밀려나가니까 나도 모르게 스키의 모습이 이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쇼턴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바깥다리도 나도 모르게 밀어내면서 삼각다리 형태가 되고 내 힙은 어떻게 돼요? 뒤쪽에 빠져 있기 때문에 더 위쪽 산 쪽으로 힙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뒤로 빠져 있으시면서 결국에는 체중이 안쪽에 산 쪽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쇼턴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러한 원리 자체가 삼각다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스키판 위에서의 중심점을 올바르게 찾았을 때는 탑의 움직임이 어떠한 움직임이 더 활성화되고 스키의 회전력이 얼마나 더 쉽게 효율적으로 턴이 되는지 그 점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키판 위에 중심점을 찾았을 때 탑의 테일 컨트롤성의 조작성을 가지고 쇼턴을 타는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신체 중심에서 스키판의 중심을 찾고 어떻게 돼요? 탑이 방향이 움직이죠. 자, 지금과 같이 탑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제가 폴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자, 요 부분이 아까 탑이라고 말씀을 했을 때 테일 컨트롤성은 어떻게 돼요? 탑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최소화되고 테일로만 뒤쪽의 중심이 눌러져서 또 눌러져서 이렇게 테일이 움직였다면 중심점을 찾았을 때는 스키를 수직적으로 누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스키가 더 효율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옆으로 방향이 틀어지고요. 또 스키가 진행되면서 또 중심점이 가기 때문에 또 옆으로 틀어지고, 네, 이러한 형태로 어떻게 보면 중심이 조금 더 이동을 하면서 조금 더 턴이 효율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턴에 여러분들이 타고 내려오신 숯불 자국을 혹시 확인하실 수 있다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처음에 탔던 테일 컨트롤성처럼 중심이 뒤에 있을 때는 턴의 중심이 어떻게 돼요? 더 이렇게 앞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숯불 자국이 많이 났을 거고요. 지금과 같이 탑앤 테일 컨트롤성 그리고 스키판 위에 중심점을 찾은 상태로 여러분들이 스킹을 하셨을 때 쇼턴은 어떻게 돼요? 옆으로 이러한 둥글둥글한 호가 더 그려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컨트롤을 하실 수 있게끔 스키판의 중심점을 찾으셔야지만 모글이든 쇼턴이든 카빙이든 베이직 기술이든 모든 기술적인 부분에서 내가 스키판 위에 안정적으로 서 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네,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느낌을 가져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제자리 움직임에서의 이제 움직임을 보여드릴게요. 자, 탑앤 테일 컨트롤성이 됐을 때, 특히 스키판 위에 중심점이 찾아졌을 때는요, 여러분들 어떤 형태가 되냐면, 내가 바깥발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스키 모양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더 그 스키판에서의 회전력이 더 빨리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테일 컨트롤성의 어떤 중심이 뒤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한 발 들었을 때 뒤쪽에 있기 때문에 스키가 이렇게 멀어지는 이러한 형태,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두 발을 다 모으고 하셨을 때도 어떻게 돼요? 내가 체중이 스키판 위에 정확하게 실렸을 때 어떻게 돼요? 스키판이 지금같이 이렇게 최대한의 짧은 구간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신경 쓰시고 하나씩 초급자든 상급자든 모든 기술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안정된 스키를 타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심화된 학습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초반은 몇 강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그전 것을 체크하시면서 업그레이드가 되실 수 있도록 하나씩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